Hi everybody. 안녕하세요. Times Factory 제이콥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 오픽을 봤는데요. 사실 오픽 AL이 뭐 답변을 대충 해도 나오는 점수가 아니라서 제가 점수가 나올 때까지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A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 그리고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보면서 늘 시험을 볼 때마다 지키려고 하는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주제들이 일상적인 주제이고 단순한 질문들이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니? 이런 질문들을 2분 동안 답변을 해야 된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답변 시간을 어느 정도 채우려고 하다 보면 했던 말을 계속 하게 되고 뭐 말을 버벅거리게 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실력만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시험을 조금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들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발음과 억양이 전부가 아니다 입니다. 원어민이나 교포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시면서도 IELTS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억양이나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AL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발음과 억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영어가 그만큼 익숙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론 A를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뭐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가서 대충 말하고 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 아무리 본인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신다고 하셔도 A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시고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 이 정도는 좀 머릿속으로 정해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발음과 억양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시더라도 문법을 정확하게 좀 다양한 표현을 써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법과 다양한 표현들을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발음과 억양도 조금씩 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과 억양을 먼저 교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말의 정확도와 좀 표현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메인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자입니다. 사실 뭐 Where's the park you like most?나 Why do you like it?처럼 일상적인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적어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I like to go to Olympic Park.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죠.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거기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There was a time I went to Olympic Park last April. Do you know what happened? I dozed off a little bit and when I woke up I found out my shoes were missing. 이것처럼 질문의 답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이 질문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픽이 항상 3컴버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파크를 어떤 공원을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에서 그 공원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기억을 얘기하는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이 공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얘기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내가 앞에서 했다시피 as I already mentioned before 이렇게 하고 다시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외우는 걸로 간주되어서 정말 안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소 하는 대로 쉬운 단어로 말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관용적 표현이나 부사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말을 할 때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막 굳이 넣어서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자면요.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I really felt happy at the moment. 이거를 굳이 가장해서 I undoubtedly perceived a sense of happiness at the very moment.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평소 대화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 I like strawberry ice cream. I always eat strawberry ice cream. 이것처럼 너무 짧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피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관용적인 표현들, 부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anyways, the main point is 이거를요. anyways, the bottom line is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overall 뭐 이렇게 잘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를 to sum up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든지 this book is good 이런 간단한 문장을 this book is absolutely worth reading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든지 I like strawberries 라는 문장을 Guess what? I like strawberries 이렇게 조금 더 감정 표현을 더 넣어서 얘기하신다든지 I love to study English 이런 표현, 이런 단순한 문장을요 I totally love to study English 이렇게 조금 더 과장해서 오버해서 얘기하신다든지 It tasted good 를 조금 더 풍부하게 It tasted amazingly good
이렇게 조금 더 풍부하게 말씀하신다든지 조금 더 자연스럽고 감정 표현을 더 넣어서 말하려고 집중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문장을 항상 끝까지 얘기하자입니다. 사실 일반 회화에서는 문장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뭔가를 설명할 때 it was like 이런 식으로 제스처와 그 상황을 활용해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There was a huge cat. I think it was like you know? 이런 식으로요.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저희가 종종 주어나 목적어를 빼고 얘기하도 뭐 문맥상, 그 상황상, 제스처로 뜻이 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오픽 시험은 단순히 녹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스처를 활용한, 제가 가끔 시험을 보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막 제스처를 열심히 활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래, 좋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하고자 하는 말은 끝까지 정확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앞에서 한번 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영어를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Totally love assembling Legos in my free time.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m saying is I love Legos.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죠. 또 뭐 그렇다고 뭐 계속 같은 문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I bought a Lego rocket last weekend because as I already told you, I love Legos. 이미 I love Lego라는 문장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IH를 받았던 시험에서 준비를 딱히 하고 가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했던 답변이 거의 이런 식이었었어요.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조금 기억하려고 했던 점들은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5개의 팁 모두 조금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했던 말 또 하지 않고 이런 점들이 요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의 수준이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드셔서 그것을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2, 3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몇 패턴씩 꾸준히 내 걸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연습일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의 범주가, 질문의 종류가 좀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따른 그 질문들을 답하기 위한 패턴들을 조금 연습해 가신다면 분명히 영어 실력도 늘고 오픽 시험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body.